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요,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내심 자신을 가지고 4분기 영업이익이 3조 7천억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2조 8천억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 아침에 새벽에 엔비디아가 6%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IT 주식들이 아침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삼전인 찬물을 좀 끼얹었죠. 그래서 상승폭이 축소가 좀 됐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죠. 2조 8천억이니까 증권가 예상치보다 25%나 못한 어닝 쇼크인데요. 물론 이제 올 들어서 보시면 1분기에 6,402억, 2분기에 6,685억, 3분기에 2조 4,335억, 여기서 4분기는 얼마 늘어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기대를 했다는 거는 일단은 출하량은 늘린다는 거, 그리고 가격도 ASP라고 하죠. 평균 공급 가격, 이것도 올라가니까 보통 이제 출하량은 이제 비트 그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을 비트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건데, 비트 수도 늘어나고 4분기에는 3분기 대비해서 ASP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D램 쪽에 실적이 좋을 거고, D램이 좋으면 최소 3조 원 중후반대에 영업이익이 가능하다. 잘하면 4조 원대도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김칫국을 마신 셈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가 서서히 밀리더니 결국은 2.3%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쭉 올라오다가 8만전자를 앞두고 있었는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실적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한국투자증권하고 SK증권 두 개를 합친 건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DS 부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마이너스 2.1조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고요. 이 세부 항목은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하지 않은 건데 증권사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 디스플레이 부분을 SDC라고 하거든요. 이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부분을 땡겨와서 연결로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 2조 원의 흑자를 냈어요. 굉장히 효자죠. 그리고 MX는 이제 모바일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DX 부분의 한 부분인데, 삼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DS, 그 다음 SDC, 그 다음에 DX 부분이 있거든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근데 사실 DX 부분에 상당수가 MX,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즉 스마트폰 사업부이기 때문에 많은 증권사에서 그냥 MX라고 합니다. DX를 따로 하지 않고. 그래서 MX는 2.5조 이익을 냈고요. CE는 이제 가전기기 말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똔똔을 쳤고, 하마는 삼성에서 인수한 음향기기 사업 부분 4천억 정도 이긴 한 거죠. 분기에 4천억이니까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요 DS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이거를 이제 SK증권에서 분야별로 했는데 SK증권은 마이너스 2.1조가 아니고 마이너스 2.2조일 것이다 추정을 했는데, 그 마이너스 2.2조를 세부적으로 보면 LSI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요거하고 아마 파운더리 타사에 있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파운더리 두 개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1조고요. 낸드 플래시는 여전히 마이너스 2.3조고 D램은 1.1조의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D램은 이제 흑자가 난 게 뭐냐면 ASP가 전분기 대비해서 대략 14% 증가한 걸로 추정을 했고요. SK증권에서 비트 그로스로 따지면 전분기보다도 31% 많은 물량을 시장에 내놓았다는 거죠. 가격도 오르고 공급 물량도 오르니까 전체 P 곱하기 Q가 매출이잖아요. P는 가격, Q는 물량.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게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 건데,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도 엄청 늘어나야 되는데 이익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이 D램 쪽은 그렇고요. 낸드는 그럼 ASP가 얼마로 됐냐? 낸드의 ASP는요 한 12% 정도 이렇게 보고요. 비트 그로스는 34% 정도. 그러니까 뭐 D램이나 낸드나 가격도 비슷하게 올렸고 물량도 비슷하게 증가시켰는데, 낸드는 여전히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D램은 흑자는 반전했는데 과거 잘 나가는 시절에 비하면 정말 이게 격세지감을 느끼죠. D램은 삼성전자의 핵심이죠. 2017년 3분기에는요 D램 하나만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찍어가지고 그때 전체 회사의 영업이익이 14조 5천억이었는데 그게 전 세계 IT 기업 중에 1위였습니다.
지금은 뭐 엔비디아나 TSMC에 크게 못한 상태인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안팎에서 나옵니다. 이제 기자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죠. 삼성전자의 광고 파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지금 징후가 안 좋거든요. 삼성전자 내부에 개발자들 또는 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글을 올리는 걸 보면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성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관리층 이상, 경영진, 부장급 이상들의 어떤 중간관리층 이상들의 행태에 대해서 전문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이러다가 우리가 진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엔비디아하고 TSMC는 못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내부적으로 그런 푸념어린 자책도 있고요. 삼성 직원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르는 거는 이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경영진, 경계현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들이 전혀 실태를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안팎으로 취재를 해보면 삼성전자의 내부에 밝혀진 어떤 수율 같은 게 더 엉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HBM은 정말 충격적인 숫자가 나온다고 그런 소문이 증권가에도 바다합니다. 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자기도 이걸 듣고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 보고하고 있는 뭐 70% 이상의 HBM3 수율 이거는 다 거짓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런 수율은 SK 하이닉스보다 더 높은 수율을 언론에 떡하니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거고요. 지금 이 수율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D램 수율 자체가 SK 하이닉스에 역전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경영진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점점 그런 이야기들이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들 또는 퇴직자들 이런 입에서 하나 둘씩 실체가 지금 까발려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태롭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외국계 그 연구기관에서도 HBM에 대한 수율을 좀 미심쩍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처한 사항이 다 2등으로 밀려났어요. HBM은 이제 절대적으로 2위죠. 1위가 SK 하이닉스니까요. 스마트폰은 이제 영원히 애플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국내 20대 애들 중에서 갤럭시를 쓰는 애는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갤럭시가 어느 순간부터 슬딱폰, 노땅폰으로 낙인 찍히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2류 제품으로 된 지 오래됐습니다. 뭐 이재용 회장의 따님도 갤럭시 폰을 안 쓰거든요.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2인자로 찍혔고요. 그 다음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에 이어서 2위였는데 지금 인텔이 치고 나오면서 오히려 3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수위를 다투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2류가 됩니다. 최근에는 용산에서 DDR5 SDRAM이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불량이 속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에서조차도 이제는 SK 하이닉스를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뭐 그룹의 포지셔닝도 과거 2017년에 비하면 너무나 6년여 만에 변했고요. 그룹의 도덕성도 좀 이제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 스마트폰의 관련 문제, 고스 문제 때도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설펐고요. 그다음 주가 관리할 때 지난번 한국경제신문이었나요? 그때 기사를 흘려가지고 한 달 만에 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HBM3를 해서 주가가 6% 이상 올랐었잖아요. 그런 것도 과거에는 삼성에서는 절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행동인데 퇴연하게 하는 걸 보면 좀 도덕성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못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대삼성 제국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HBM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는데 삼성에서 대응하는 걸 보면 아직도 본도 장비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거든요. ASMPT라든가 슈스라든가 그런 본딩 장비를 삼성전자가 순회한다 이런 이야기는 작년 하반기에 계속 나돌았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P라고 하죠. Non-Conductive Paste. SK 하이닉스가 내세우고 있는 MRMUF. 이게 MRMUF는 위장 명칭이고 실제로는 저는 NCP라고 생각하는데 그 NCP 물질을 아직까지 일본 전역을 뒤졌는데 발견하지 못해서 그 전 버전인 NCF 방식으로 계속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과거의 삼성 행태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서
실망을 넘어서 당혹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국내 투자자들이 이때까지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까지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달, 길면 두세 달 뒤에는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삼성 내부의 박사들이나 중간 관리층이 동료를 하고 있고 지금 삼성의 식구들이 다 동료를 하고 있는데 삼성만 그거를 숨기기 급급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들도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장밋빛 전망만 주가가 9만 전자를 가네 10만 전자를 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냉정히 바라보면요, 삼성은 더 이상 인류가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뭐 언감생심이고요, TSMC, 국내 SK하이닉스, 인텔까지 이제는 역전을 허용하고 있고 또 역전을 허용할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당연히 더 이상 넘어설 수도 없는 벽이고요. 그룹들이 AI 시대에 접어들어서 질주를 하고 있는 마당에 삼성만 굉장히 뒤처지고 있죠. 오늘 실적은 그건 굉장히 뼈아픈 그런 하나의 표시이고요. 또 블라인드에서 삼성의 어떤 특정 부분, 사업 부분에서 상급자의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 그런 이제 회사의 분위기를 가감없이 블라인드에 올리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인터넷에는. 그것도 주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그 예전의 삼성 같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었고요. 지금 다 삼성이 이렇게 엉망이었나를 블라인드를 통해서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